오히려 이제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그 항적이라든가 CCTV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더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요 증거들의 효력만 상실시키고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항적 조작설, CCTV 조작설의 대표적인 거 그날 바다입니다. 아주 여기 결정체죠. 그리고 2021년도 불과 작년에 작년 8월 10일 날 세월호 특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있었어요. 정말 그동안의 진상규명 그 주체들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본 거예요. 국회 특검까지 갔다는 거는. 근데 그 특검에서 뭐를 다뤘냐 하면은 CCTV 조작 뭐 이거에 중점을 뒀어요. 이 결론은 뭐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 노력들이 진상규명 그동안에 활동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힘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뭐 어떤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뭐 조작이 됐다면은 벌써 정말 그뭐 상당히 이제 끝났을 텐데 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폐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많은 데이터를 다룹니다. 기기들을 많이 다뤄요. 뭐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화학입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분자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뭐 눈으로 보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 빛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만들었다.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요. 그럼 이런 기기들을 측정합니다. 기기를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어요. 뭐 이런 기기 저런 기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논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성이 실은 이게 만들었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고생한 게 아깝잖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테스트를 해봤더니 별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노력한 것도 아깝고, 그러면은 내 데이터 한번 조작해 보자. 그래서 이게 특성이 좋다, 좋은 어떤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조작한다. 그럼 뭐 쉬워요.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이거 데이터를 막 바꾸는 거죠. 그림으로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해서 실제로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성이 별로 안 좋은데 좋다. 뭐 이러면서 하나는 줄이고 늘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래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그림판에 가가지고 막 실제로 이런 성질이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혹시 사람들이 수상해가지고 야, 너가 그거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의심이 가가지고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오면 이 기기 자체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금방 탄로납니다. 이런 거는 조작할 수 있어도 이 안에 기기에 있는 데이터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이거 그림판에 가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기기에서 측정을 해서 이게 나오는 데이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 이 프로그램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작할 줄 알면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먹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뭐 데이터 조작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데이터들 그거 조작하려면 그래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는 거 하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나마 뭐 비슷하게라도 조작을 하겠죠.
뭐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거 조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AIS 해수부가 이제 항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엑셀 시트에 나와 있어요.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좌표, 세월호가 있다. 뭐 세월호 날짜, 시간, 그리고 뭐 그때 위치, GPS 위치, 경도, 위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속도, 뭐 그리고 COG, HDG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게 엑셀이거든요. 이거 고치고 싶으면 막 고치죠. 네? 그래서 자, 원래 이런 모양이 이쪽에 이제 항적 모양이 나왔는데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은 되겠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거 머리 무지하게 써야 돼요. 이거 바꾸려면은. 이거 그리고 잘못 바꿨다가는 여기 있는 좌표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어, 뭐 조작 이거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뭐 생고생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내가 여기 없애고 싶다, 여기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뭐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거 확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뭐 바꾸면 돼요. 자, 이거 그래도 이거 생각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조작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원래 이제 기기에서 나온 이제 그 AIS 수신기가 있죠. 그 수신기에서 거기서 이제 그 수신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런 원문 항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려면은 이거를 뭐 이진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조작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엑셀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조작할 수 있지만, 이거 원문 항저 이거 조작 정말 어렵습니다. 하려면 하겠죠. 근데 이거 이게 딱 한 좌표 나타낸 거예요. 한 좌표 나타나는데 한 좌표 이거를 조작을 하려면 여기 숫자 137, 한 14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진법으로 바꾼 다음에 뭐 여기 또 바꾸고, 이게 뭐 하나 바꾸는데 며칠 걸려요. 하나 바꾸는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그래도 좀 이쪽으로 가는 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야, 이거 조작하고 다시 거꾸로 이거 뭐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 하나 조작하는 거 그거 며칠 걸립니다. 하나만 바꾸는데도 뭐 골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나요. 이 많은 거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이게 원문항적인데 그걸 또 기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바꾼 거를. 왜냐면 기기에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기에서 이 원문항적을 바로 뽑아내니까. 이제 그러면은 뽑아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원문항적을 바꿔야 되고 그 원문항적을 기기에다 다시 또 심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재주가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거 하는 사람, 그 정도 재주 있는 사람이면 이런 기기 만들어 가지고 팔면 돼요. 이런 사기질에 참여해 가지고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그냥 기기 만들어서 파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게 우선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조작할 수 있게 안 만들어요, 기기를. 기기가 쉽게 조작되는 기기면은 팔리질 않아요. 그거 뭐 자칫하면은 뭐 엉뚱한 값이 나오고, 사람이 누가 실수하다 건드리고 그러면 이상한 값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그럼 못 팔아먹어요. 원래 기기는 조작할 수 없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AI에서 항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AI GPS, 자동차 GPS 있죠? 그 GPS가 이제 인공위성하고 이제 수신하면서 인공위성에서 이제 그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빛 전파를 이제 계속 쏘면 그 전파를 받습니다. 네, 자기가 받은 위치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뭐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 서너 군데서 받습니다. 그럼 자기 위치가 정해지고 자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다 돼요. 그 계산을 한 것이 이제 AI에서 항적이고, 그 GPS 신호에다가 또 선박 자체의 선수 방향, 이거는 인공위성이 이제 탐지하는 게 아니고
선수 방향은 자체 내에 자이로스코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선수 방향이 결정되고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AIS 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항적이 이제 복잡한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송수신 하잖아요. 그럼 송수신할 때 주파수를 하나의 주파수로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막 같은 주파수로 계속 때려대면은 이게 송수신이 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할당을 합니다. 그 1분을 60개로 뭐 얼마더라? 뭐 2천 몇 개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아주 짧은 시간 26mS 1000분의 26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선박에 자기 이제 신호를 보내요. 자기가 이제 위치라든가 이 AIS 신호를 자기가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배가 또 그 다음 시간 할당 받아서 또 보내고 1초 동안에 한 그렇게 되면 한 200개, 300개, 한 500, 한 300개의 배가 1분 동안에 300개의 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분 나누는데 300대가 넘어버리면 이제 300대, 400대가 넘어버리게 되면 혼선이 발생하죠. 그래서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상 되면은 쉬라. 선박에 이제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 AIS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AIS 이제 수신 기지들이 있습니다. 수신 기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AIS 무선 기지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기지국들이 우리나라 해안가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들이 보내는 그 AIS 신호를 받아요. 받아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지콤스라는 데로 대전의 지콤스라는 데로 보냅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또 이 기지국들에서 또 뭐 어디도 모아요. 또 각 기지국에서 또 모아가지고 뭐 하여튼 보냅니다. 그러면 지콤스에서 받은 거를 뭐 국토해양부에 보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또 보내기도 해요. 또 받아서 종합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AIS를 수신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배가 여기 있다. 그러면 AIS 수신한 기지국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다시 통합돼서 지콤수에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배와 배 사이에 또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어서 다른 배에도 또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지콤수에서 뭐 전 세계로 또 보내줍니다. 이런 거를. 그럼 전 세계에 또 여러 이 AIS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대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배가 여러 배가 있고 AIS 자기 신호를 보내면은 기지국들에서 받고 기지국들에서 받은 거를 또 여기 VTS 항만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또 보내요. VTS에서 지콤수에 보내고 지콤수에서는 여러 군데 뭐 해외에도 보내고 국토해양부에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적이 AIS 항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기지국 여기에도 있죠. 항만관제센터에 있죠. AIS 기지국에 있죠. 그리고 지콤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콤스에서 해외에 보낸 게 있고 국토해양부에도 있고 각 배들이 또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부는 일단 지콤스에 있는 거를 디코딩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암호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암호로 저장된 거를 다시 풀어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해서 엑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수부 AIS인데 요 편집 정리한 거 요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갖다 그냥 타이핑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게 뭐 복사한다든가 뭐 아차하고 손으로 건드린다든가 실수로 뭐 그렇게 해서 엉뚱한 값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디코딩 여기까지는 이게 편집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걸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 있는 걸 편집을 하려면은 이것도 편집해야 되고 다 편집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의심스럽다. 요게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지컴스 데이터 다시 보고 지컴스도 의심스럽다. 지컴스 거기를 누가 그걸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식 여기 기지국들 다 보고 그것도 의심스럽다. 여기 있는 거 다 보고 각 배에 있는 거 다 보고 해외 간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여기가 조작됐다. 다 지컴스가 조작됐다는 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조작됐다 그러면 여기랑 또 다르겠죠. 그죠? 여기가 조작됐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다르겠죠. 뭐 하여튼 서로 막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뭐 세상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AIS 수신 기지국가 지컴스의 항적 자료를 모두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거저 그냥 막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 만약에 하잖아요. 아유, 근데 조작을 어떻게 무슨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조작하면 그 금방 결국 바로 걸려서 감옥 갑니다. 그리고 이제 AIS 항적이 있고 레이더 항적이 있고 관제 영상이 있는데 이 관제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경우는 이제 진도 VTS 진도가 여기 어디 있죠? 예, 진도에 여기인가요? 진도에 기지국이 항만 관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항만 관제 센터에서는 이 범위에 있는 선박들을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띄워놓고 여기다 AIS 항적이 여기 들어옵니다. AIS 항적도 여기다 띄워요. 띄우고 그러면 AIS 항적에는 각 선박에 이제 그 명칭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위치하고 다 있으니까 어디 있는 거 다 뜹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떠요. 레이더도 여기에 각 선박이 레이더 영상도 여기 뜨고 그리고 AIS 항적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 다 뜹니다. 위치하고 다 떠요. 근데 그게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뭐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레이더만 볼 수도 있고, AIS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 영상에서 어떤 때는 이제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세월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AIS 그 위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속도라든가 AIS 항적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수부 상황실에서 당시 이제 지콤스에서 보낸 거죠.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띄워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해수부 상황실에서 이제 그 본 거죠. 뭐 이쪽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뭐 서로 다르니 뭐 어쩌니 뭐 하면서 또 이제 여러 조작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조작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레이더하고 AIS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거든요. 관제 영상에 떠 있지만은 레이더는 레이더 데이터로부터 온 거고 AIS 데이터는 AIS 데이터로부터 온 겁니다. 전혀 다른 데서 온 거를 같은데 이제 띄웠을 뿐이에요. 어떤 때는 이거를 따로 보기도 하고 뭐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수부 AIS 항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제 영상에 있는 거는 조작을 못할 테니까 관제 영상에 있는 거랑 다르다. 이게 조작이 됐으면 관제 영상에 나온 거랑 달라야겠죠. 그래서 관제 영상에 나오는 거 이제 뭐 제가 언론에 나온 거 이제 그거 갖고 비교를 해봤는데 뭐 이것저것 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동은 됐어요. 이게 AS의 데이터랑 레이더의 데이터가 이게 기준점이 약간 달라서 이게 이제 좀 위치는 다르지만 이동해 보면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AIS 항적이 조작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레이더의 관제 영상에 있는 것도 조작되고 또 나중에 뭐 실제로 이제 관제 영상에 있는 데이터 그 프로그램들을 다 유족분들이 그거를 다 입수를 했어요.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쪽에 유족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띄워보고 다 합니다. 김지영, 김호준도 가가지고 거기서 다 띄워보고 다 보고 했어요. 그거 보면은 그거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무슨 재주로 조작을 해요. 근데 다만 옵션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옵션 저런 옵션으로 보다 보면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해수부 AIS 항적이 이제 의심스럽다,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레이더나
레이더랑 사실상 같고, 관제 영상에 뜬 거 같고 다 같아요. 여기저기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같습니다. 해수 AIS 항적이 조작됐다면은 다 조작됐다는 거고,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레이더까지 다 조작이 됐다는 건데 무슨 재주로 레이더를 조작합니까? 거기다가 그거 AIS 항적 조작하려면 직검수 거 조작해야죠. 각 기지국 거 조작해야죠. 기지국에서 수신 하는 데 있죠. AIS 수신 기지 거기에서도 조작해야 되죠. 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많은 걸 무슨 재주로 조작을 합니까? 어. 그리고 이제 CCTV랑 뭐 항적 뭐 이런 거 다 조작됐다고 그러는데, 맞춰보면 인천대교에도 CCTV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복원을 했더니 인천대교 위에 있는 CCTV에 세월호가 당시 보였어요. 지나가는 게. 이 시간이 9시 24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IS 항적, 해수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보니까 9시 24분 9초가 여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인천대교예요. 인천대교 교각을 나타낸 겁니다. 딱 인천대교 막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S 항적의 위치랑 요거의 위치랑 똑같아요. 4월 16일 8시 26분에 김주희 학생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여기 동고차도와 서거차도가 보여요. 맹골수로 지날 때입니다. 요걸 보면은 이게 어디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게 겹쳐 보이잖아요. 서거차도와 동고차도가 겹쳐 보이는 방법은 요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서거차도만 보이고, 그래서 요쯤에서 보면은 동고차도랑 서거차도랑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서거차도란 말이죠. 근데 9시 24분, 8시 26분 김주희 학생이 동영상 촬영한 그때의 항적이 여기로 나와 있어요. 요거랑 보니까 지금 사진하고 맞아요. 대략 맞습니다. 만약에 누구야, 김어준, 김지영이 뭐 8시 26분에 뭐 어디 갔다 오려나, 뭐 어디 뭐 하여튼 뭐 배가 뭐 늦게 도착하는 일곱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뭐 항적이 엉망이면 이런 사진 동영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CCTV 항적상의 위치에서 요때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일치합니다. 김지희 학생이 뭐 촬영한 게 그걸 뭐 또 조작했나요? 뭐 이렇게 조작을 잘해요? 그리고 세월호 CCTV에 병풍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8시 44분 경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항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거리라든가 이 각도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44분 여기인데 여기서 딱 보면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여기 딱 머리 내밀고 있거든요. 요거 머리 딱 내밀고 있거든요.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거리하고 이거 다 따져보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도 알 수 있는데 세월호 항적하고 일치를 합니다. 김어준, 김지영이 그때 뭐 여기 있었다, 여기를 지나갔다, 다 던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갔다 그러는데 여기 어디다가 놓고 봐도 이런 사진, 이런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김지영이 CCTV도 조작됐다 뭐 이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조작됐대요. 김어준, 김지영이 주장하는 이 닷던지기 항적이라는 거, 배가 이렇게 병풍도로 갔다 그러면은 CCTV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 항적 요 위치하고 다 비교해 보면 여기 요 정도면은 뭐 거의 비슷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뭐 다 오차 범위에서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거 하면 오차가 있겠죠. 근데 오차 범위에서 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들은 오차 범위 밖에서 안 맞아요. 완전히 뭐 이거는 이거 오차로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김지영의 닷단지기 항적은 뭐 아무 근거도 없는 거고 소설이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참이 활동하고 특조위 활동하고, 그러면 그거는 방해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8시 46분 이것도 이제 학생이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병풍도가 보입니다.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몇 분에 촬영했는지.
그것도 조작했다고요? 이제 요거 46분에서 촬영했는데 요거 위치를 보면 김어준이 다 던지기에 이제 항적으로 보면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여기쯤에 있어야지 그나마 요런 또 각도가 여기 이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저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솟아 올라온 부분들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쯤에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쯤에서 보면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각도가 안 나와.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이게 꽉 차야 돼요, 훨씬. 근데 여기쯤이다. 여기 이제 해수부 항적 위치입니다. 여기쯤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각도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이거는 요쯤에서 촬영한 거지. 여기서 촬영한 게 그 닫던지기 말도 안 되는 그, 예? 그 항적 그 위치에서 촬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호준하고 김지영은 그 저기 학생들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저기 말이죠. 그런 거를 다 조작으로 몰고 거짓 가짜로 몰고 CCTV도 가짜로 몰고 모든 걸 가짜로 몰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해요. 소설을 씁니다. 이분은 뭐 그 사실 김어준, 김지영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참위에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세월호 항적 조작된 거다. 여기 해수부 항적이 이렇게 발표됐는데 뭐 다른 데 보니까 요런 항적이 요게 세월호 항적이라고 했더라. 해수부가 오전에는 4월 16일 오전에는 요게 세월호 항적이라고 그랬고 요거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해수부 발표한 항적이랑 같은 거죠. 그럼 요게 조작된 거고 요게 진짜다. 아니 김호준, 김주영은 여기로 갔다 그러는데 또 사참위는 여기로 갔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럼 닷담지기 항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기 오전에 이제 여기 세월호가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이제 그거 조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바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사참위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눈에 봐도 이거는 둘라에서 항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맞춰봤어요. 많이 맞춰봤더니 이거는 그냥 100% 둘라에서 항적이에요. 그 오전인지 뭔지 누가 이거를 세월호 항적이라고 그랬다면은 뭔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고 이건 둘라에서 지나간 위치랑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해요. 그럼 뭐 여기 때 보니까 이게 이게 4월 16일 날 사진인데 이거 세월호 항적 이렇게 띄워놓고 하잖아. 이게 이제 오후에 이렇게 했다. 오후에 했다. 또 오전에는 이거 갖고 그랬다. 그렇지 그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참위도 이 좀 잘못된 쪽으로 자꾸 조작 쪽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적이나 CCTV가 조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근거들은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근거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조작됐다는.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되지 않았다. 그 조작되지 않았다면 뭐죠? 네,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 항적이나 CCTV 이런 것들은 강력한 외력을 증거합니다. 항적 해석해보고 이건 너무 뭐 급회전이 있었고 레이더랑 같이 겹쳐서 다 해석해보면 너무 급히 돌아갔고 풍소리 날 때가 49분 26초고 이때 이거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울어질 수도 없죠. 풍소리가 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항적을 다 조작됐다고 해버리면 풍소리가 날 때 여기다 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이때 풍소리 난 거다 그러고 그러면 뭐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AIS거나 레이더나 조작된 것이 아닌 바에는 약간의 이제 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들은 이게 좀 오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차 고려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 여기쯤에서 이제 풍소리가 난 거다. 이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분석을 해봐도 배가 이렇게 갑자기 확 돌아가다가 갑자기 또 덜 돌아가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게 항적에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레이더에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이제 강력한 내력의 증거가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갔고, 근데 사실 제 마린에서
실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배를 외력을 가하지 않고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적 자체가 강력한 외력의 증거가 됩니다. 레이더 모양도 그렇고, 그 쿵소리 날 때가 여기 49분 26초였는데, 그때 말하자면 또 기울기로 봐도 그렇고, 뭐 그때 하면 요때 뭐 10에서 15도 사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적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항적 조작설이 나쁜 게 뭐냐면은 내인설에 이용당합니다. 요 사람들, 요 이인규, 김철승이, 그리고 누구더라?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요 사람들 말이죠. 내인설 아주 이 내인설 그 깡패들이에요. 내인설 깡패들인데 뭐 하여튼 뭐 네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나는 해봤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다 무시하는데 내 항적하고 실험한 거랑 뭐가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항적 자체를 인정하면 뭔가 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항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잘못된 거다. 여기에 이 외력 저기 뭐예요? 이 진상규명 주장 하는 사람들 그래 이 사람 내가 뭐 항적 조작서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 항적에 뭐 맞춰가지고 비교해서 외력이니 뭐니 떠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내 인설은 이 사람들은 항적 조작서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 이거 내 항적이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야. 내 인설이야. 그래서 내가 막 궤적도 비슷하면은 항적이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맞다. 뭐 여기 급하게 돌아갔다 그러는데 항적이 잘못된 거다. 다 항적이 잘못된 거라 그래요. 이 사람들 뭐가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이용당한다. 내 인설에 이용당한다. 어설픈 항적 조작설, CCTV 조작설. CCTV랑 뭐가 안 맞으면 CCTV가 잘못된 거다. 차량 블랙박스랑 잘 안 맞으면 차량 블랙박스가 잘못된 거다. 그럼 뭐 이쪽에 조작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여기 괴물체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거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김지영이가 이거가 조작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김어준 김지영이가 이거가 조작된 거래요. 그럼 뭐 이거 따질 게 없잖아요. 조작된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인설 주장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음영구역이 어떻고 하면서 또 과학적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음영구역이 또 요 컨테이너는 음영구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요 괴물체가 음영구역에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보여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는 음영구역도 아닌데 없어졌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거 조작됐다고 이 영상 자체가 조작됐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그 조작설이라고 하는 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이거 뭐 열심히 항적하고 선수 방향하고 괴물차 나타나는 위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9시 13분에 처음 이제 옆에 컨테이너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컨테이너였다면 배는 이쪽으로 갔고 이 컨테이너는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그죠? 여러 가지 그 항적 자체를 인정하고 레이더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오차 범위 감안하고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크게 의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지만은 기울기가 저는 여기 요때 49분 26초 뭐요 49분 28초로 또 바뀌기도 했으니까 49분 28초 뭐 요때 쿵 10에서 뭐 15도 뭐 이거밖에 더 되겠냐 이래 했는데 저 차량 그 CCTV가 복원이 됐죠. 복원이 돼서 전화선 기울기 보니까 15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 20도 됐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항적 조작설, CCTV 조작설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진상 규명한다고 나섰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많이 해서 뭐 진상 규명한다고 막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조작설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맨날 남들 뭐 조작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말끝마다 조작 그러는데 이거 조작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설 해놓고 자기들 멋대로 막 만들어내거든요. 증거의 효력을 없애는 것도 문제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하는데 그 멋대로 해석이 조작입니다. 내 인설에 이용당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항적과 CCTV는 그 자체로 외력을 증거하는데 이거를 조작설로 몰아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침몰 원인을 더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정말로 폐해가 큽니다. 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강대식 선생님 발표 준비되셨나요? 전에 제가 좀 들여다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조위에서 낸 결론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참위에서 지금 저 발표한 내용하고를 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뭐 다른 혹시 생각을 하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뭐 어떤 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